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호빵입니다. 가수로 또 연기자로 활동하던 설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 설리는 2005년에 드라마 서동요에서 아역으로 데뷔를 시작했고요. 2009년에는 SM 소속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아이돌 FX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팀에서 탈퇴를 하고 연기 활동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로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시사평론가 곽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곽 교수님과 대화 나누기 전에 30초 광고 영상 보고 돌아올게요. 이 광고는 우리 손말TV에 도움을 주는 광고입니다. 꼭 봐주세요.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 요즘 안 보이시네. 도움을 바라는 신호. 무슨 일 생겼나?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갑작스러운 소식이죠. 이 설리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뷔 초에는 그 뚱뚱하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고 나서는 지방 흡입을 했다는 이유로 또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공개 연애를 한다고 성희롱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설리가 병원에라도 한번 다녀오면 온갖 루머가 인터넷을 뒤덮였는데요. 편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SNS에 올렸을 때에도 역시나 노브라라는 이유로 악플과 여러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설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동료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팬분들과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던 행사와 스케줄을 취소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말 뭐라 말을 잇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20살이면 20살대로, 30살이면 30살대로 예쁘다라고 얘기하지만 20대 중반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어야 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논란의 중심 설리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걸 조금 더 한 뼘을 바꿔내고 보면 왠지 모르게 설리는 악플을 많이 붙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써서 예뻐요, 노래 잘해요 하는 칭찬하는 말 대신에 온갖 이유로 악플을 달아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악플을 받아도 요즘 말로 쿨하게 의연하게 잘 견뎠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누가 조금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악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거나 공개적으로 바깥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나쁜 말이 달릴 걸 각오하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리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았죠. 말씀하신 대로 체중이 제가 보기엔 아주 건강했는데 뚱뚱해 보인다고 살을 빼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시달리다 정작 식단 조절하고 살 빼고 여러 가지를 하고 났더니 이번엔 또 수술을 받았네 뭐하네 말이 나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성 연예인은 공개 연애를 한다는 게 광고나 영화 작품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건데 용기 있게 젊은 여성을 대표해서 공개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상대방과 같이 묶어서 정말 천박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겪기도 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팀에서 탈퇴했을 때는 팀을 망쳤다고도 욕을 먹었습니다. 어찌 보면 설리의 연기자 인생에서 악플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있으니 하지 말자라는 좋은 취지로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어도 그게 더 상처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짧은 시간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고통 속에 보냈던 시간도 많았을 것 같아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고통이 가해져도 되나 어른의 한 사람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네, 정말 너무 속상하고 끔찍하네요.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설리가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 댓글을 단 사람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자는 국민청원이 또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니다, 익명 누리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런 악질적인 기사를 생산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추측성 기사와 루머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내린 사진들만 모아서 공유하는 이런 악질적인 행위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멈춰질 수는 없는 걸까요, 교수님? 사회 전체의 문제로 나올 때마다 늘 답답한 게 이런 괴롭힘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집단적으로 그 힘이 세거나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 폭력해서 학폭이라고 요즘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힘이 있다면 자신을 억눌렀던 그런 스트레스를 그 사람을 대상으로 풀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형태가 악성 댓글입니다. 악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겉으로는 괜찮지만 실제로 엄청난 큰 타격을 주는데 이미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신고하고 처벌을 하거나 혹은 봐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살면서 정말 숨 돌리기 힘들 만큼 뻑뻑한 인상 속에 사는 게 힘들어서 어딘지 토하고 싶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의 있게 행동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박적으로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이게 분노로 나가게 될 경우는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착한 척, 인터넷에 가면 정말 나쁜 척. 가끔 보다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자꾸 보니까 멀쩡한 직장에 다니거나 가정이 있거나 혹은 정말 착하게 하던 사람들에서 깜짝 놀라는 두 얼굴에 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가면증후군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예전 소설에 나왔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니 요즘 말로 하면 배너 박사와 헐크처럼 변하는 그런 폭력성이 나오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꾸준히 이게 정말 안 좋은 것임을 알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 또한 고인에게 쏟아지는 악질적인 루머와 마녀 사냥을 고인이 잘 버티고 또 잘 쿨하게 넘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 많은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듯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이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끊임없이 책망하고 생각하고 있는 고인의 지인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삶을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미리 예상하거나 막을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때 악플을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악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충격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내가 왠지 기운이 빠져 있거나 지쳐 있을 때 받으면 그게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플 땐 의사를 찾아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맛있는 거를 먹고 싶으면 셰프를 찾아가듯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때도 이걸 털어서 해결해주는 상담사라든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워낙 예전부터 유교나 불교나 참을인이라는 얘기 한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참아야 되는 일이 많으니 못 참는 건 너 개인의 문제다 라고 몰아세우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정도까지인데도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재밌는 건데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정신력의 해이해서 골을 못 넣는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의 코치가 와서 아니야, 그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잘 뛰는 게 나타났어요.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혹은 아픈 모습을 보이거나 우울해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이 바빠서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뿐이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시간을 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런 사실을 누가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땐 무슨 방법이 없을지 같이 찾아보면서 상담하는 전화는 도움을 받아서 제 친구가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하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련 지식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도움으로는 좀 어려울 때 상담사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유명인의 사망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주변에 혹시 우울해 보이는 지인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부 전화라도 오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학자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설리를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곽 교수님과 우리 통역사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